자신자들입니다. 최예린입니다. 미국에서 시리아 내전 개입 시사 발언이 나왔죠. 무엇보다 부지한도 상한 이슈도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같은 새로운 악재의 출현 속에 뉴욕 증시는 장 막판 하락 전환하고 말았는데요. 우리 증시는 꿋꿋하게 버티는 듯 했다가 조금 전 다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쌍끌 매수가 들어오는데 왜 빠지는지 수급도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코스닥은 아예 530선을 반납했고 어제 강했던 안철수 테마도 조금은 혼란스럽게 어지러이 주가가 일정한 방향성을 못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금 약세로 꺾이고 있는 시장, 무엇이 문제일까요? 2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고 2부 순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데 왜 다시 약세로 전환이 됐을까요? 수급 동향 더 상세하게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최근 반등의 주역인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현물을 쭉 사고 있고 선물은 4거래일 연속 사고 있는데 시장이 다시 약세로 돌아서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 그리고 선물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외국인이 최근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비단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일단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이 외국인 같은 경우 전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쉬는 국가 쪽에서는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중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과 가장 연관이 있는 국내 시장, 이 두 시장이 그래도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은 그래도 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최근에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힘든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대형주 쪽은 그래도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살아나면서 경기 민감주 쪽의 대형주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이 대형주보다는 조금 리스크들을 좀 덜고 가려는 모습들 그리고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좀 그래도 올라왔던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교체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피와 선물에서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와 순매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나 외국인과 더불어서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베팅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가 기관의 최근 참여율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대형주는 역시나 외국인과 더불어서 그래도 대형주가 그나마 조금은 선방할 수 있는 최근에 단기적으로 선방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기관 쪽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중소형주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받았던 종목들도 있고 2분기를 지나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되는 업종들이 최근에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도 좀 풀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 이 대형주 쪽에 괜찮은 업종들 종목들을 좀 담을 수 있는 최근에 수급 흐름에 대한 근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선물 쪽에서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히려 이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하방에 대한 좀 베팅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과는 조금 다르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이 뒤로 물러나려는 움직임들 근데
그러한 자리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특히나 외국인이 좀 많이 메우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수급상으로 좀 포착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매를 한 줄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은 코스닥만 집중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개인과는 역시나 다른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외국인의 포지션인 것 같고요. 네. 보면은 이 개인들의 하방에 대한 포지션은 외국인들이 좀 용납을 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옵션 쪽에서 좀 더 나타나는데 일단 개인들이 풋옵션을 사면 그 물량대로 외국인들이 좀 콜옵션을 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 그래서 시장을 그렇게 많이 조정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의지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뭐 물론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좀 리스크나 불안한 느낌은 있지만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는 베팅을 하는 모습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천천히 좀 대응하려는 모습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담아놓으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는 기관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태도도 소극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굉장히 좀 불안감, 리스크를 좀 많이 안고 있는,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수급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개인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떨치면서 이 물량들을 좀 쏟아내는 와중에 뭐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좀 시장을 받치면서 일단 개인들의 포지션이 이익이 날 수 있는, 순이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좀 돌아가게끔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진 않으려는 움직임. 그래서 역시나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전략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서 거래소 쪽에 대형주를 매매하는 것이 최근 분위기상 코스닥보다 조금 유리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도주는 뭘 생각하시는 건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큰 그림에서는 신흥국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한국이 차별화된다라는 분석이 많았었는데 새로운 악재가 출현한 미국도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마저도 우리가 제치고 다시 한번 왕따 신세를 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일단 미국 시장이 뭐 최근에 경제 지표가 계속 좋다가 이 내구재 주문이 좀 위축되고 그리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양적 완화 축소 이슈를 좀 완화시키면서 굉장히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시리아 정부의 어떤 전쟁 이 부분에 좀 개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의 어떤 문제들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요인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부채 한도가 이 생각보다 빠르게 한도에 좀 직면한다. 이 부분이 또 신용 등급에 좀 반영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좀 쏟아져 나오면서 굉장히 좀 그동안 글로벌 마켓에서 가장 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미국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좀 변동성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은 리스크가 커진 현 상황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좀 오락가락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마켓에 대한 영향은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미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느냐, 상충될 수 있느냐는 역시나 중국의 흐름인데 최근에 중국의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좀 어느 정도 잘 풀리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중국의 어떤 증시도 조금은 터닝을 하는 모습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그나마 좀 버텨준다면 미국의 충격은 있겠지만 그래도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단연 그래도 매력적인 시장이 맞다.
이 부분은 뭐 전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어떤 글로벌 쪽에서의 나오는 이슈들, 뉴스들이 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양적 완화 이슈라든지 미국 시장이 좀 흔들려서 국내 증시에 여파가 생기겠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여파가 가시고 나서는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일단 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탄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외국인이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클 텐데, 물론 외국인의 성격상 언제든지 매물을 좀 쏟아낼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굉장히 좀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너무 공격적이진 않게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중기적, 장기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 대응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시장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당황하는 모습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격이 가시고 난 이후에는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업종이 가장 좋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철강, 화학, 조선업종 계속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특히나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조선업종뿐만 아니라 주변 업종도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두산 엔진 같은 경우 뭐 STX 엔진도 있겠지만 이런 회사들, 거기다가 피팅 업체라고 하는 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이런 조선업황과 관련된, 업종과 관련된 주변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좀 최근에 움직임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중소형주에서도 그래도 좀 찾겠다 하시는 분은 철저하게 화장품과 중국 소비 관련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소비, 이런 부분과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업종을 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은 충격이 가신 이유를 대비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충격이 있더라도 중국이 완충작용을 해줄 거다. 주도주 고를 때도 그쪽을 참조하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짧게나마 최근에 아주 좋고 사실 연중 최고가를 달리고 있는 자동차주에 대한 의견 여쭤볼게요. 네, 뭐 운수장비 업종도 사실 굉장히 좀 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일본 쪽이 다시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좀 돌아가고 있고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의 충격이 좀 덜하고 이 내수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 완성차 업체들이 이슈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그간 노력해왔던 글로벌리한 마켓쉐어 점유율을 손상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완성차 업체보다는 역시나 부품업체가 조금 더 뛰어나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운수장비 업종,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업종에 추가될 수 있는 그나마 좀 나은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쪽을 더 낮게 보셨네요. 무엇보다 시장을 볼 때도 중국, 종목을 고를 때도 중국을 키워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고요.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휴가 갔던 지난주에 막 외국인들의 선물을 10,000개약 넘게도 이렇게 많이 매도하게 됐었던데 240대도 장중에 밀린 적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고점을 약간 찍은 듯도 보여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나 봅니다. 목소리 상당히 좋아서 저도 반갑다라고 말씀 좀 네네. 드리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1조 4천억의 매도 폭탄은 일단은 돈 엑스랄이다라는 표현을 좀 강력하게 좀 말씀 좀 드렸고, 그러면서 기술적 반등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자체적으로 일단은 미국장에서 막판부에 밀린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도 커플링, 즉 동조화가 나오면서 살짝 약보합 출발이 되었지만 보란듯이 위로 슈팅이 나가고 다시 제자리를 갖다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여론머리는 거의 다 고점 매도입니다. 한 6가지에서 8가지의 분석치상 오늘은 하락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기술적에서 그 6가지, 8가지가 모두 다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걸 놓고 보면 고점 매도가 맞습니다. 또한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방송에서 시황을 잘 보시는 우리 그 많은 제 선후배들이 있고 동기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고점 매도 시그널들을 다 띄우고 있는데 그 자리가 246.10에서 246.30입니다. 영락 없이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되돌림으로 밀렸거든요. 그리고 2단 하락 준비를 하는 척 하다가 다시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두가 다 246.10에서 246.30. 여러분들이 와, 저분 정말 시황 잘 본다, 저분 정말 실력 있다라고 말하는 그 분들이 마저도 모두 다 고점 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제 혼자 또라이가 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결론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장 대응 자체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매수 쪽으로 많이 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개인들 자체적으로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에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으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쉽지 않게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찍고 내려오는 상태에서 속임수 페이크를 쓰고 다시 한번 반등 모멘텀을 가져오는데요. 그 개인들의 나홀로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는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 보시면 투신 쪽이 먼저 매도 청산 쪽에 급속히 나왔다가 이 부분을 축소하고 나서 외국인들 자체도 손 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은 지난 1조 4천억의 한머니를 투입시키고 나서 자신들의 포지션들을 만들어 나가는 구축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이번 9월 만기는 그 시황들을 잘 보시는 모두 다가 상당히 중요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되는, 하루하루 긴장을 하고 가야 되지만 아직 추세는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옵션 쪽으로 놓고 보면요, 현재 개인들과 외국인들과 기관계 포지션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콜옵션이 아니라 풋옵션의 드라이브 자체가 좀 빠르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콜옵션 쪽에서도 봤을 때 외국인들의 26억 매수세와 기관계 18억세 매도 포지션 대비해서 풋옵 쪽에 보면 일관되는 매도 포지션,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쪽 영향보다는 이 선물 쪽에 오늘은 수급의 변화에 의해 시장의 변동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추이 보면 어떻을까요? 당연히 프로그램이 매도 출발이 되었지만 그 규모가 약화되었고 다시 한번 단하락이 나왔었지만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드라이브 자체가 매수로 잡혀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오늘 대응 전략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략적으로, 자, 여론을 무시를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이 저 역시도 상당히 많은 시점인데요. 자, 30분 봉을 놓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단은 모두가 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자리 자체를 일단 기술적으로 다 왔죠. 그러다 보니 오늘 대세 하락 쪽의 신호탄이다, 고점 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고점 매도 때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끌고 왔다라면 좀 아쉬운 부분이 도래됐겠죠. 자, 247.45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가 좀 알고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 분명히 체크를 좀 해드리겠고요. 이번 반등치는 일단 여기가 정상치 범위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기술적 반등 매수 자체가 유리한 시점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산될수록 눌림 매수 쪽으로만 잡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리 변곡점으로 이제 들어와 부분인데요. 위쪽 상단이 누구나 알고 있는 자리가 아니죠. 이제는 정말 프로 선수들만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는 247.45 자리를 오픈을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간 밴드 245.40입니다. 자, 이 40 자리를 현재 기준에서 살짝 이탈이 나왔다가 최저점이 245.10으로 형성이 됐죠. 못난이 뚱땡이가 나왔어요. 우리 체리나 아나운서처럼 이쁘신 뚱땡이가 이렇게, 뚱땡이는 아닌데 이렇게 이쁜 양봉이 나와요. 우리는 행복하죠. 그런 상태에서 현재 기준에서 이탈 나오는 척하다 바로 페이크로 돌렸는데, 여기서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오늘 조금 길게 살짝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2단 하락을 시장에서 모두가 다 점쳤습니다. 바로 반등 나오죠. 변동이 상당히
쉽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워낙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너무 여우몰이에 같이 빠져들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변동 자체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245.40을 지지력이 나오면서 올라탔기 때문에 여전히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무조건 오늘 같은 경우 역발상으로 여론몰이와 반대로 가겠습니다, 이 뜻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저도 여차하면 스위칭으로 매도로 전환시킬 준비를 하고 오늘 상당히 들어와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현재의 기술적 반등 자체는 중요한 모두가 얘기했던 어제의 고점 터치를 다 했고, 오늘 그 두 번째 터치,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의 시황관에서 잡아낼 수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이 잡을 수 있는 요 고점을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프로의 영역인 247.45대를 터치하는지 여부만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거기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과감하게 여러분들께서 눌린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243.15가 종가상 부근으로 언급을 좀 드리는데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43.15를 만약 종가장 이 부근에 근접하거나 또는 이 부분을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자, 대세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대세 하락 시그널 좀 나오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세요. 제가 돈 주고도 정말 사겠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까지 분명히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자체로는 상방이고, 추세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상에 상하방이 모두 다 열려있기 때문에 비추세 구간의 표현을 쓰는 거고요. 현재 오늘 오전장에선 눌림 매수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두가 고점 매도를 얘기할 때 지금 247.45라는 포인트까지 언급하시면서 눌림 매수 잡자라고 하셨는데, 여차하면 매도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43.15 깨면 매도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쪽까지 범위까지 보면 상당히 좀 넓겠죠. 그렇겠죠. 현재 3분봉을 그냥 놓고 저희가 쉽게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3분봉의 수급 자체의 패턴 쪽으로 놓고 봤을 때 갭보정 차트 쪽으로 좀 열고 보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한번 보면요. 시장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온 상태에서 급반등을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론에서 모두가 다 매도를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론에서 먹혔죠. 여기서 살짝 들어올린 이 시점에서 여론에선 다시 추가 급락으로 베팅을 강화시키는 것이 징후가 포착이 됐습니다. 보란듯이 들어올렸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45대 초반부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대놓고 245.00을 깨고 나가는 이 못난이 뚱띵이가 쉽게 표현하면 돈 XR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캔들 볼륨 차트는 돈지랄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아이고, 나갔네요. 그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몸통으로 깨게 되면 그때부터 매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눌림 매수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눌림 매수. 하지만 245대 초반부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열정적인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래소 다시 상승 전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갈팡질팡 코스피가 갈 길을 못 잡고 있네요.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릴게요. 네, 오르고 있는 세 종목, 디지털옵틱, 한국전력, 대하, TI. 디지털옵틱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실리콘 렌즈 사업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윗꼬리가 약간 달리면서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 한국전력 지금 매수 창구에는 외국계 이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강하게 쓸어담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수혜로 이제 전기료를 올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DRTI라는 오늘 철도 사실 대장주가 많이 상승하고 있긴 한데 상한가까지는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철도 합작 프로젝트의 참여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세 종목, 에스텍파마 한 100억대 정도 BW 발행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락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는 어제 급반등했는데 9월 역시 정기국회에서 레저세 신설 다룰 수 있다는 부담감에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는 안타까운 모습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동아지질은 전일에 소송 걸렸었는데 오늘 또 신규 수주 부진 가능성까지 안 좋게 거론되면서 추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먼저 업특징주부터 왜 오르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팁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디지털 옵틱부터 상승 원인 짚어주시죠. 실적이 좋았다면서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옵틱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하는 모습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은 약간 줄어든 모습이고요. 2분기 매출액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가까이 증가한 478억 원, 영업이익도 580% 가까이 증가한 이제 79억 9,700만 원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휴대폰 렌즈 사업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400억 원 이상 매출 달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에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고객사에서 신규 태블릿 PC 출시 앞두고 있고 보급형 스마트폰들 출시가 많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우호적인 환경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도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금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가 각각 20% 이상 증가한 매출액이 947억 원 정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40억 원 그러니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반기까지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에서 지금 21,000원 선 저항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오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역시 지금 21,000원 선에서 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2만원대 매수보다는 오히려 19,000원 선까지 한 번 더 눌리면 나올 때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한국전력인데요. 한국전력이 지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전기료 합리화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9월에 이제 정기국회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가 전기사업법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다룰 것이라고 예정되면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합리화 이제 요금 인상 단행이 돼가지고 그동안 좀 왜곡됐던 시스템이 일부 수정되고 전력시장 정상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주가 상승세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계 중심사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 중심세 매수세가 강력하게 기존에도 유입돼 왔고 오늘도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단행된다면은 수익 안정성 제고 기대감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역시 한국전력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가격대는 29,500원 선 좀 아래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대아티아인데요. 정부가 이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현대화 사업 참여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들 지금 다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인데요.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각각 3대7 지분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나진 하산 철도 현대화 작업으로 이제 나진항을 현대화시키고 북한 물류 사업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대아티아이도 나진 하산 프로젝트 기대감에 장 초반 지금 12%대 급등세 보이다가 이제 매물 출회로 이제 상승폭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아티아이가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 이제 시장에서 특히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은 상위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수익성은 좀 계속 감소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보시면은 철도 사업 관련된 이벤트 있을 때마다 좀 주가 급등나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철도주들도 그렇지만 이 종목도 접근하실 때 펀더멘탈보다는 좀 이벤트에 따른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오늘 좀 신규 진입 생각하신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750선 아래에서 분할 매수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주가 하락폭이 더 커진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절 라인 좀 확실하게 짧게 잡아두시고서는 매수 대응하시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아티아이 트레이딩 할 만한 가격대 짚어주셨고요. 한국전력은 지금 정도 매수 좋지만은 디지털 옵틱은 이왕지사 윗골이 달린 거 조금 더 싸졌을 때 담자 중장기용으로도 좋다라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만나러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에스텍파마부터 분석을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다운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에스텍파마입니다. 에스텍파마 현재 7.4% 하락한 11,750원 보이고 있습니다. 에스텍파마가 대규모 신주 인수권 부사채 즉 BW 발행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에스테파마는 이제 전일이었죠. 운영 자금과 기타 자금 조달을 위해서 100억 원 규모로 BW 발행을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만기 이자율은 1.5%, 그리고 사채 만기일은 2019년 8월 28일입니다. 최근에 에스테파마가 6월 25일 날 단기 바닥을 찍고 상승 추세선을 그리고 있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오늘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 가격대를, 그러니까 상승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11,500원을 이탈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살짝 이탈하려는 흐름이었다가 지금 잡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탈해서 하락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면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조금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물량 부담은 생각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그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대를 보면서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레저세 부담으로 카지노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파라다이스 말씀드립니다. 현재 1.8% 하락한 29,0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카지노에도 레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지노주가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는 오늘 UBS 창구를 타픽으로 해서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일단 확정이 된다면은 악재가 추가로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이 진행 과정에서 좀 상당한 자본과 논란이 좀 제기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 일정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241선을 이탈하는 부분에서 좀 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과 외국인이 이틀째 좀 강하게 들어왔다는 부분,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이틀째 들어온 부분이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22,000원까지는 열어두면서 거기까지는 단기 매매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도 추가로 하락하는지 좀 여부를 살펴보시고 여기서 수급 괜찮고 좀 잡아준다면은 22,000원까지 짧게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동아지질이라는 종목입니다. 동아지질은 최근에 신규 수주 부진으로 인해서 올해 수주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작다라는 분석이 좀 있었는데요. 동아지질은 오늘 1.9% 하락해서 9,060원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8,910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좀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을 했을 때는 일단 추세선을 완전하게 이탈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동아지질은 상반기 수주 성과는 작년 상반기보다 57.7% 감소한 739억 원, 그리고 연간 목표인 5천억 원에 14.8%에 불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의 발주 시황이 부진한 데다 기존 공사의 진행도 늦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일단 추가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급락 구간에서는 매수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겠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말씀드립니다. 연간 수주 목표 달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주봉상,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면서 갖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분석 꼼꼼하게 도와주셨었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웰치성금증권 강보경 대리님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규모 수주 소식 들려온 STX가 8%대 9% 가까이 급등이고요. GS건설도 한 5% 가까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코스피는 아주 쬐끔 강보합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제시했던 조언만 다시 한번 모아서 정리한 것 보여드릴게요. 먼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글로벌 뒷이야기 풀어주시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약간 조정받고 있지만 그럼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되면서 또한 중국의 기대를 안고서 한국 증시 왕따 탈출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 해주셨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요. 삼성전자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분석해 주셨고 정태근 팀장님은 코스닥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코스닥의 향후 전망은 결국 코스피에 달려있다 하셨습니다. 김근호 과장님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미국의 악재를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다라시면서 종목 고를 때도 중국 관련된 철강, 화학, 조선 쪽으로 압축하자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동차는 부품이 좋다고도 덧붙여 주셨었죠.
한 분의 전문가를 연결해 보려 합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공감 의견 특별히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팀장님만의 전략은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은 저는 지금 공감 의견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당분간은 시장은 좀 조그만 좀 박스권 구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테스트에서도 봤듯이 한 1850선 정도 부근에서는 좀 지지력이 좀 확인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1900선 초반 정도에서는 또 박스권 상단이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지금 미국 정부의 북채 그 상한선 문제가 좀 불거졌고, 그리고 이제 좀 시리아 쪽에 이제 불안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당분간 좀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시장은 좀 지루한 좀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9월 이제 FOMC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우리가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좀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지수의 흐름보다는 역시나 그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역시나 지금 이익 성장성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좀 높은 종목, 즉 가격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실적 대비해서 가격이 싼 그러한 좀 종목군들로 압축해서 당분간 좀 매매가 필요한 그러한 좀 시장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당분간 시장이 박스권일 거니까, 경기 민감 대형주는 좀 나중에 사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부터 사지 말고요. 네,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는 네.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쪽 이러한 쪽은 꾸준하게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들 종목 특히나 지금 IT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IT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중심, 완성차를 중심으로 한 그 자동차 이쪽으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쪽으로의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뚜렷한 이제 어느 정도 좀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지 역시 지금 시점에서 뚜렷한 실적 상승 모멘텀은 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쪽으로 공격적인 매수세보다는 시장 흐름을 따라가는 당분간은 그러한 좀 매수만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종목 하나 알려주시죠. 실적이 좋으면서 저평가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별 종목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주를 사자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런 좀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IT 그리고 자동차 이쪽에 좀 이제 개별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IT 쪽에서는 역시 KH 바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KH 바텍 같은 경우에 휴대폰 그 부품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올해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본격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그 4분기부터 삼성유전의 비중이 이제 급상승을 하면서 지금 수익성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좀 출하량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 지속 효과가 좀 이루어지면서 실적 개선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KH 바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가 블랙베리 등 기존의 매출처를 비롯해서 이제 소니라든가 모토로라, 중국 로컬 업체들 쪽으로 신규로 좀 매출처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면서 역시 안정적인 실적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봤을 때 PR 약 한 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 수준은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높은 그런 좀 구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소 좀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어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가격 수준이 상당히 좀 좋은 매수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격대 좀 잡아주시죠. 네, 우선 지금 현재 오늘은 좀 한 1% 정도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18,000원대 부근이나 28,000원대 부근이라면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기대 수익 한 15% 정도 잡아서 한 33,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로는 26,000원 정도를 최근에 저점 부근이 한 26,450원이 되고 있는데 한 26,000원 정도 선까지만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번 더 신고가를 기대하시면서 KH바텍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용 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흔들리는 미국 하지만 희망을 주는 중국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중국장이 막 개장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중국 시장 분위기는 전문가 곧바로 시간 관계상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2% 가까운 정말 급등을 해서 상해종합지수가 2100선 거의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어떤 움직임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일 왜 급등했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중국 증시 강한 상승세 전일 나타냈었습니다. 현재도 네.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2098.66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좀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세가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증권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가 크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강세장의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상해 증권거래소에서 당일 결제에 대한 거래 제도를 논의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증권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경제가 낙관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글로벌 IB의 리서치 보고서들을 대부분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 소비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상무부의 그 발표가 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들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소비 시장의 안정적인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타나는 가운데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 또한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초상은행에서는 부실 대출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에 있는 은행들의 부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영향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이어져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기대감 속에서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약하게 중국장에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님의 분석으로 중국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의 차트민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많이 늦었죠. 바로 조금 종목을 좀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목표가를 3개 도달했습니다. 바로 살펴보고요. 추천주들도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총 6개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효성이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4.8%. 지금 효성이 좀 밀리고 있는데요. 좀 더 설명 한번 드려보고요. 하이스텔이 오늘 고가 기준으로 해서 9.9%. 그리고 테크윙도 마찬가지로 고가 기준으로 3.5% 오늘 목표가 전부 다 3% 돌파했습니다. 자,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홀딩할 수 있는 종목은 하이셀, 테크윙은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효성이 조금 국세청 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세무조사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4% 이상 밀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73,000원의 매수가 들어갔었는데요.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애강리메텍, 캠트로닉스, CJ, ENM인데요. 애강리메텍은 손절 처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0원 손절가였는데요. 또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캠트로닉스, 홀딩, CJ, ENM 같은 경우가 오늘 장 대비해서 양호하네요. 보합권의 흐름에서 조금 0.5%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역시나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조금 꾸준하게 오늘 갑자기 새 종목을 목표가 도달을 해버렸네요. 전부 다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종목 보겠습니다. 바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인데요. 좀 꾸준하게 실적도 잘 내고 계신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자, 외인들도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외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올지 참 궁금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애플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가고 있죠? 네, $500까지 어느새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들이 좀 이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양호한 종목 한 종목 가지고 나왔고요. 또 한 종목은 역시나 하반기 기대되는 종목과 더불어서 조금 차트상의 움직임 자체가 당연히 박스권 바닥인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애플 관련주로서 실리콘웍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실리콘웍스를 한번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실리콘웍스가 지금 최근에 급등을 조금 합니다. 3일째 상승을 크게 주고 있어요. 이 종목이 전 고점 라인을 오늘 어제부터죠. 뚫고 올라가주면서 새롭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애플이 지금 $500까지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500까지 왔어요. 그럼 당연히 실리콘웍스나 인터플렉스나 기타 애플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는 실적이 조금 기대가, 주가도 역시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됩니다. 실리콘웍스 마찬가지로요, 전고점 돌파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뚫고 간다면요, 당연히 그 다음 라인 자체는요, 얼마까지 갈까요? 좀 주봉으로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본다면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주봉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은 주봉 매출선이 될까? 61선, 121선 라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61선 라인 자체에 해당하는 이 부분 자체는 얼마? 저희가 노릴 수 있는 3%의 수익권이란 말이죠. 요걸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단기적인 바닥권부터 해서 서서히 그래도 이 W자, 큰 W자 패턴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주봉 W자 패턴은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긍정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시점이냐 아닐까 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슈프리마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슈프리마 이 종목은요,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많이 단기 박스권 내 하단 부분에 좀 위치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실적이 하반기 때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갤럭시 역시나 같이 들어가서 좀 꾸준하게 스마트폰 대장주로 좀 자리를 매김해야 되는데, 아직은 약간 이슈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약간의 조금 꼬임 현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서도, 지금 최근에 외국 쪽에서 IR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외국에서 굉장히 많은 외국계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들이 한 달 동안 30만 주 이상 개인의 자금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기간은 아직 구경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지켜보고 있는 단계. 외인들만이 계속 물량을 사 모아주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주가 흐름 자체도 외국계의 힘에 따라서 갈 텐데, 한 달 동안 외국계 샀다 그랬습니다. 근데 8월 1일부터 해서 8월 현재까지 주가 흐름 보면요, 외인들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다 물렸습니다. 그냥 물렸어요. 대통령 물려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수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다시 요 하단 부분을 조금 안착한 이후에 다시 상승해주는 이런 포인트들란 말이죠. 요 박스권 내를 계속적인 이런 흐름 자체가 W자 패턴 자체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흐름에서 다시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자면요, 요 고점 라인과 25,000원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 23,000원 정도에서 계속적인 추세적인 변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또 여섯 번,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나준다는 거죠. 요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조금 추천을 드려볼까요? 네, 오늘은요, 슈프리마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저도 방금 그려드린 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부터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현재가 23,550원 부근에서 23,550원까지 살게요.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 3%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걱정 마시고요.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슈프리마 말씀을 드려봤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악재 출현으로 조정받은 뉴욕 증시 여파가 우리 아시아 증시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지만 코스피만큼은 괜찮은 편입니다. 출발진 시간에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